이서준호? 서준이 화장실 1분 안에 갔던 거. 1분 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1분 넘었는데. 네, 대중음악과 경쟁하는 주제가 발표하게 된 대중음악이랑 와. 아니 너희 다 앞으로 와. 의자가 앞으로. 애정 앞으로. 서민 너도 앞으로 와. 앞으로 가면 거기 찍히잖아. 아니 일단 앞으로 오라고 여기. 아 여기 앉으면 돼. 아니 여기 이쪽 앞으로 와. 원래 찍히기 싫어. 여기 찍는데? 아니 여기 요건 그냥 그거용. 확인용. 대중음악이란 현대 일반 대중을 대표하고 단순함과 풍속성 및 오락성을 지니며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일종의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네. 그 락 음악은 되게 보컬, 베이스, 드럼, 기타 등의 악기 구성과 4분의 4박자 벌스 코러스 형식으로 특정되는 형식이고 지금은 대중음악이라 하기엔 마이너한 장르이지만 과거에는 충분히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대중음악 역사를 한번 짧게 살펴보면서 대중음악과 경제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950년대에는 그 미국에서 1950년대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10년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방위 산업과 함께 신기술, 제조업, 서비스업이 발전되고 베이비 붐 등으로 인구가 급증이 됐는데 이는 신세대 청소년들이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표현할 새로운 장르인 음악을 탄생시키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밝은 면에도 어두운 이면이 있었는데 엄청난 경제 성장과 함께 악극화가 심화되고 중장지대의 삶은 가난과 범죄에 노출이 되고 전체 빈곤층 중 15% 미만 어린이가 약 30% 존재하는 등의 어두운 이면이 존재했는데 이런 어두운 정서가 음악에도 쏟아들게 되어서 어둡고 시끄럽고 빠른 헤비메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로큰롤은 빠른 경제 성장과 제조업, 서비스업 발전으로 그 풍요로움과 빠르고 신나는 음악인 로큰롤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경제 성장과 함께 최고의 밴드인 비틀즈가 탄생하게 되었고 헤비메탈은 그 경제 성장과 함께 악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공장의 기계들과 가난과 범죄에 노출된 젊은이들이 어두운 정서를 음악에 녹아내리기 시작함으로써 헤비메탈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는 이와 같게 처럼 표현이 되고 1970년대는 그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참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나라 전체적으로 불안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 더해서 일본의 경제 위협 그리고 낮은 경제 성장 그리고 오일 쇼크 등으로 대량 실직이 발생하였고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펑크록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는 젊은이들이 실직을 하자 락 음악을 즐겨 듣던 젊은이들이 밴드를 결성하기로 하였는데 이들은 작곡과 연주 능력이 없어 오히려 단순함을 주기로 대중들을 사로잡게 되었는데요. 노동자들이 분노를 표현한다는 점은 아까 1950년대 헤비메탈과 같지만 아무런 악기를 배우지 못한 실직자들이기에 곡 길이도 짧고 단순한 코드로 전개되며 기타 솔로도 없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막바지와 평화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일본 또한 7%대의 성장을 보이며 유럽 각지에서도 꽤나 높은 성장을 보였는데 1920년대 이후 세계 금융 주식 시장은 가장 호황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쾌락을 추구하고 여자와 술, 마약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인 글램 메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제 MTV의 등장으로 뮤직비디오가 대중화되면서 음악만큼 멤버들의 메모도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 발라드로 팬들을 유입시키고 글램 그러니까 싱글 그러니까 TV 같은 데에서 락 발라드 같은 걸 부르고 그 앨범을 홍보를 하는데 그 앨범 안에는 락 발라드가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글램 메탈 곡으로만 이제 채워지게 되어가지고 그 하나의 미끼 상품인 거죠. 그래가지고 글램 메탈에 매료를 시키게 하기도 하고 여성 팬들을 늘리는 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등의 다시 어려움이 도래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 다시 성장세에 돌입을 하였는데 1990년대에는 다시 우울하고 분노에 차고 단순한 노래가 다시 등장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너바나가 등장하였는데 글램 메탈을 밴드와는 정반대로 화려하지도 않고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는 그런 좀 나이버스의 너바나 그런 직업이 탄생하였는데 이때는 사실 인터넷도 발달을 했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발달을 했고 앨범 단위보다는 싱글 단위의 조건이 쉬운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그 싱글 단위 시장에서 좀 대중성이 떨어지는 록 밴드는 하향세를 보였고 그리고 1980년대부터 마이클 잭슨, 마돈나, 뉴키즈 온더 블록 등으로 락보다는 다른 장르가 대세함으로써 사실 락 밴드는 점점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PT 글씨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건가요? 제 PPT 이해하지 마세요. 컨셉이래요. 컨셉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음악은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발전하는데 대중음악을 만들어 할 때는 아니 그 경제가 성장하면은 그에 맞는 이제 좀 밝은 분위기 노래들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는 그에 맞춰서 좀 어둡고 이제 빠른 그런 노래들이 발전을 하는데 따라서 대중음악을 만들려 할 때는 단순히 대중들이 좋아하겠다 싶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음악을 전달하는 그 매체의 특성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타이 베르에서 동안 틱톡이라는 저번에 그 봤어요. 영상으로 봤잖아요. 네. 그분도 이런 틱톡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음악을 알린다고 볼 수 있는 분이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데이비드 보이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데이비드 보이가 락밴드로만 좀 알려져 있는데 IT와 금융으로서도 굉장히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음악 그 자체는 흐르는 물이나 전기처럼 될 것, 공연은 단 하나 남는 특별한 것, 많은 공연을 준비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왜냐면은 이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음악을 그냥 아예 그냥 공짜처럼 듣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그냥 음악으로서 남겨두는 그냥 음악 자체는 그냥 만드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주요 수입원으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수입원은 공연으로서 이제 공연은 사람들이 자기 공연을 보러 이제 와야 하니까 그게 이제 음악의 배타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해서 제외할 수 있는 제과라는 거가 없는 공공지처럼 볼 것이기 때문에 뮤지션들이 소비자로부터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공연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실제로 음반 중심의 매출이 아닌 공연 중심의 매출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규모가 커질수록 수입이 커진다는 공연도 작은 규모 공연보다 큰 규모의 공연일수록 수입이 커지고요.
결론은 대중음악과 경제는 빼놓을 수 없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음악을 음악 자체의 특수성만 생각하면서 소소하게 대중음악으로서 발전하기엔 어려워졌고, 교류 음악 장르가 무엇인지, 음악을 전달할 매체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율 수익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음악의 특수성과 음악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중음악의 기기에는 그것과 더불어 경제적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로코노믹스라는 책을 참고했고요. 어떤 내용을 참고했나요? 아니, 무슨 몇 페이지를 참고하셨죠? 예,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책 10쪽부터 40쪽까지 이제 대중음악의 역사. 10쪽은 막 머리만 있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이 저기 녹아있는 저 역사인 건가요? 그러니까 역사. 네, 그렇습니다. 아, 질문 받아야죠. 아니, 질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네. 그 아까 뭐지 글램 메탈? 네. 마약과 술에 막 절여진 그런 걸 찬양하는 네. 약간 그런 음악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여성 팬 유입이랑 무슨 연관성이? 그러니까 노래 자체는 네. 그냥 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나라가 부유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 같은 데는 마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약을 이제 하면 기분이 좋다, 락을 하면 좋다, 약간 이런 식의 노래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지금 무슨 여성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여성 팬을 유입시키게 된 거를 락 발라드라고 했잖아요. 락 그러니까 발라드. 발라드로 유입을 시키고 앨범에서는 지들 하고 싶은 글램 메탈 한다. 락 발라드를 이제 잘생긴 오빠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저 얼굴도 발라드를 이렇게 호소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여자들이 그걸 보면서 잘생겼다, 노래도 잘 부르고 이러면서 빠져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 발라드 나온 것도 없고 락 노래들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노래들이 들어보니까 사놓고 이제 아까운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은근히 이게 노래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팬들이 유입을 시키게 되었다.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음악의 배타성 이야기 하시면서 약간 살짝 뭔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게 그러니까 되어서 배타성이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삶에서 제외할 수가 있는 재화인데, 네. 이제 어떤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사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서 제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 안 낸 사람은 이거를 사용할 수 없게 못 있게 약간 하는 그런 게 건데, 배타성인데, 이제 그런 배타성이 없는 음악을 지금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배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제 어디를 가든 음악은 나오잖아요. 어디 네. 가게를 가든 광주에서 막 놀든 음악은 계속 나오고 있고, 솔직히 우리가 음악을 멜론 같은 걸 안 쓰고도 유튜브에서 광고 한두 편만 보면은 노래를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악 자체는 이제 배타성이 없는 공공재가 되는 거죠. 되었다. 되고 이제 음악 외에 공연이나 다른 부가적인 상품들로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락이 성행을 할 때는 그 CD나 앨범 판매 위주로 수익을 나왔는데, 이제는 굳이 앨범을 안 사도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앨범 판매에 치중을 하지 않고 네. 질문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손 넘어갈래? 왜냐면 나랑 주제 조금 겹쳐가지고.